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부터 시행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기간에 이제 추이를 알기 위해서 또 각 캠프에서도 실시를 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공표가 되면은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막판에 검증되지도 않은 선거 결과들, 여론조사 결과들을 막 쏟아내면은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일정 기간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남은 선거전이 이제 깜깜이 국면으로 내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런데 역대 선거에서 이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되는 날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당락과 일치한 경우가 많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 아마 이제 내일 조간에 오늘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질 겁니다. 자, 거기 보면은 그 결과가 나중에 그 투표함을 열었을 때하고 대체로는 일치한다. 비슷하다.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때 국민의힘 오세훈이 민주당 송영길을 20%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는데 투표 일주일 전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에도 민주당 박원순이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게 30%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압승했는데 그 역시 여론조사 깜깜이 전하고 비슷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깜깜이 끝나고 나서도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막판까지 접전이었던 것은 실제로도 초박빙으로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됐는데, 그런데 2010년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은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0.6%포인트다. 자, 그래서 이 역대 선거에서 블랙아웃 기간 민심의 향방은 선거 막판의 최대 관심사였다는 것인데, 연합뉴스의 이렇게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이 그대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거는 오차범위 밖에서 막 이기고 지고 할 때 그때 그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은 하지 못했고 내일 아침 조간에 일제히 쏟아질 거니까 가장 최근 조사만 몇 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펜앤마이크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를 오늘 공개를 했는데, 정원호 43.6, 오세훈 44.0이죠. 오차범위 안에서 오세훈이 0.4% 오히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오차범위 바뀌면은 대체로 그대로 갔는데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구 MBC가 조사한 건데 추경호 47.1 대 김부겸 45.7. 이것도 오차범위 안에 있죠. 어제 오차범위 밖에까지 갔던 조사가 하나 있었지만은 또 오늘 나온 조사, 대구 MBC 오늘 나온 조사는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오차범위 밖에 있으면은 결과를 충분히 예측을 하지만은 지금 어쨌든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이어갈지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경남신문 오늘 조사에서 보면은 이것은 상당히 이외인데 박안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 있습니다. 김경수한테. 자, 여기도 굉장히 변한 거죠. 저 박안수 조사도 보니까 조사 기간 중에 하루는 이틀 조사인데 하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남을 찾은 그 시점하고 그 시점하고 이제 겹치지는 않겠네요. 충청도가 그렇고 저기는 이제 그 경남을 찾아간 것은 이제 오늘이니까는 어쨌든 저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갔기 때문에 또 여기서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면 조선일보가 어제자에 일면에 저런 기사를 냈습니다. 서울, 대구, 충남 다 합해서 격전지가 7곳 내지 8곳이 됐다. 격전지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 전에는 불과
이 4월 말까지만 해도 뭐 30개, 그러니까는 강력자치단체 16개 중에서 경북 하나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개 거의 싹쓸이 할 것이다. 뭐 그런 이제 분석까지 막 나왔지만은 그때는 이제 대구에서 달성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싹쓸이 할 것이다. 그런 분석까지 나왔지만 지금 완전히 지금 달라졌죠. 저 격정제 7, 8, 9 이것은 강력단체장 기준이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지금 몇 곳에 달성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앞서 있고 몇 곳에서는 지금 역전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MBC 의뢰를 한 저 위에 조사, 대구 MBC 조사는 이 에이스 리서치가 한 건데 주경호 47.1대 김부겸 35.7. 자, 그래서 김부겸 후보는 정체, 그전에 비교하면은 정체 상태 멈춰 있는데 추경호 후보는 상승세다. 그럼 이제 깜깜이 기간에도 이 상승세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저 경남신문 조사는 모노 리서치에 한 건데 43.1대 박안수 47.8. 그래서 상당히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박빙이다. 박빙 상태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국민의힘이 지금 조선일보의 일단 분석을 보면은 조선일보가 각 당이 분석한 것을 다시 종합해서 분석한 것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 지방자치단체장, 강력단체장 선거에서 16곳 중에서 경북은 확실히 우세하고 그 다음에 8곳에서 접전을 벌인다.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충남, 충북, 강원 여기서 이제 접전을 벌인다. 8곳에서. 나머지는 이제 좀 열세다. 근데 열세 중에서도 인천, 경기, 대전, 세종, 나머지는 이제 호남인데, 이 중에서도 또,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회의원 재보선 14곳인데, 국민의힘이 달성에서는 분명히 우세하고, 4곳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 북갑하고 평택 을, 공주 부여 청양, 울산 남갑. 울산 남갑은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나가 있는 곳이죠. 이건 좀 앞서 있는 걸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주로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상태에서 격전지가 저기 한 8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한 4개, 한 12, 3개 정도가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상태에서 깜깜이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여론조사 깜깜이 상태로. 그러면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따라서 이 당락이 여기저기서 막 결정이 되겠죠. 가령 이런 변수도 있습니다. 오늘 경기 평택을에서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하고 그 한교안 자유와 혁신 후보가 오늘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일화 논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전투표 하기 전에 아마 단일화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변수들도 있고 또 가장 큰 변수가 바로 말씀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죠. 등판이 깜깜이 기간 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관건선거 논란, 관건선거 논란도 확산되면서 보수층을 결집을 하는 그런 지렛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스타벅스에 대한 어떤 일종의 마녀사냥 같은 데 대해서 역풍도 지금 불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이나 강성 지지층, 좌파의 강성 지지층 쪽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가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곳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교섭 잠정 합의안이 오늘 투표를 했는데 73.7%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반도체 부문에서는 메모리 부분은 7억 원 정도, 비메모리 부분은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데 또 비반도체 부분에서는 600만 원만 받는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크죠. 이것이 다른 업종에도 막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과급 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막 확산이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회사원들도 상당히 많고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로 저는 번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한 과정에서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개입을 했죠. 그때 협상이 안 되고 있을 때 그 김용훈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이재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혔는데 그 김용훈이 개입을 해서 노조 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격차가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것도 좌파의 선거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론조사한 것을 공표할 수 있지만 내일부터 조사되는 건 공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아마 조간신문에서 판세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은 또 종합해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